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저희가 그래도 휴장 일정을 좀 소화하는 동안에 중화권 증시 4분기 전망과 좀 더 자세한 투자 전략 함께 짜볼 텐데요. 오늘도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전화 연결로만 이렇게 또 투자 전략을 함께 듣다가 오늘 특별히 스튜디오로 모시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특히나 이 중화권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국내 혹은 미국에 비해서는 정보를 구하기가 저도 좀 어렵다. 어디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이 되는데 오늘 위원님께 좀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중국을 바라보는 시점은 항상 조금 양쪽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 중국이 거의 뭐 절정에 다다랐다. 이런 피크 차이나라는 관점도 있고 차이나 쇼크, 글로벌 시장에 중국이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강한 펀치를 날릴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 증시를 보면은 후자의 힘이 좀 더 실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연구위원님의 뷰는 어떠실까요? 네,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한 3,880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2015년 그 5,000포인트를 그 상회했을 시가 중국 그 역대 두 번째로 이제 최고치를 경신했던 시기이고 그때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5월부터 아마 4개월 정도 지금 랠리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12개월 포워드 PER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14배 정도, 이게 5년 네. 평균치가 한 12배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에는 사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10월과 11월에 이제 뭐 에이펙이라든지 미중 관세 협상 이런 굵직한 정치 이벤트 시기에 좀 이제 조정을 보일 수 있는 약간 빌미는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지금의 이런 상황이 피크라고는 보진 않고 있고요. 오히려 기술주의 쏠림은 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증시는 좀 추가 상승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기술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본토에 대표적으로 이제 과창판 50 지수가 있고 홍콩에는 항생 테크 지수가 있는데요. 네. 지난 4개월 정도 각각 한 47%, 2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상승한 게 단순히 이런 정책 모멘텀으로만 상승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글로벌의 산업 트렌드의 변화라든지 지정학적 이슈에 따른 중국 정부의 뭐 구조조정이나 또 반도체 자립화 정책 이런 부분들이 좀 강도 높게 진행이 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전망이 되게 좀 긍정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는 점들이 지금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술주 쏠림은 저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주 쏠림 현상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성현주 연구위원님의 투자 전략을 청해 듣고는 했는데 이때도 강조를 해주셨고 앞으로도 이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무게 있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위원님께서 이제 최근 발간하신 보고서를 봤는데요. 2015년 당시의 중화권 증시 랠리하고 또 비교를 좀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짚어볼 텐데 자, 여기에서 이 앞으로 우리 시장 지금 시점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힌트를 좀 주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2015년에도 보면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상승을 하다가 네. 이게 전 업종으로 사실은 좀 이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 한 1년 정도 랠리가 지속이 되긴 했었는데요. 그때랑 좀 이제 비슷한 점을 좀 보면은 2015년이 바로 2016년도부터 시작되는 13차 5개년 계획의 그 로드맵이 발표됐던 시기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 플러스 네. 이 정책이 핵심이었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또 내년부터 시작되는 5개년 계획의 또 로드맵이 이제 사중전회 때 발표가 될 그쵸. 예정이잖아요. 지금 AI 플러스 정책이 이미 8월에 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 모멘텀이 유사하게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좀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2015년에는 사실 이 증시를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약간 투기성 자금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식시장 이런 완화 정책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가장 핵심이 됐던 게 1인 다계좌 정책이랑 그다음에 신용거래 이제 완화 정책이었습니다. 네.
중국은 원래 한 사람당 뭐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증권사 상관없이 무조건 한 계좌만 이제 원래 틀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여러 계좌로 이제 풀어주면서 신규 계좌 건수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매매 비중이 50%를 상회를 하면서 역대 최고치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신용융자 대주거래를 이제 완화했던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장외 신용융자 대주거래를 완화를 하면서 이 불법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증시에 유입이 됐었고요. 네. 그런 회사들을 이제 페이지 회사라고 하는데 이 페이지 회사들이 일반 증권사와 계좌가 또 연계가 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일반 신용융자나 대주거래에서는 못하는 이런 장외거래 시장에서는 자산의 4배에서 5배 정도 융자를 받아서 주식에 투자하는 이러한 그 불법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됐던 부분들이 좀 컸었고 중국 정부가 그 당시에 이 신용융자 대주거래가 시총에서의 비중이 마지노선이 3%를 상회했을 시에 그때의 규제를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을 하면서 중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또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럼 지금은 어떠냐? 그럼 보면은 네. 지금은 현재 예금에서의 자금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좀 흘러가기 시작을 그쵸, 했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 매매 비중이 현재 한 50%까지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이 신용융자 거래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이제 선례가 있기 때문에 2016년부터는 이 증가매가 증거금 비율이나 또 신용거래 비용을 또 올렸고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신용거래를 축소를 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 그러니까 한 1% 정도 되는 수준으로 지금 유지를 해오다가 최근에 좀 증가를 해서 2% 정도. 그리고 장외 거래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한 1% 미만. 그래서 지금 상황은 오히려 투기 자금보다는 투자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좀 이제 건전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이와 같은 가계 예금 자금의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2015년보다 사실 이제 고점은 높진 않더라도 이 상승 추세 자체가 좀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가파른 그 흐름이 이어지진 않더라도 상승 흐름은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전망, 특히나 이 2015년에 어떤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증시가 너무나 좀 과열되는 그런 것들은 막는 조치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기보다는 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지금 시장. 자, 그런 가운데 이 기술주로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짚어주셨는데 앞서 사실 뭐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고 국내 정책, AI 플러스와 같은 그런 정책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트렌드도 요즘 아무래도 이 흐름에 좀 힘을 보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이제 2015년에도 기술주 쏠림이 있다가 이제 그게 전 업종으로 약간 네.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기술주 쏠림이 좀 더 지속이 되다가 그럼 결국에는 이게 전 업종으로의 이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느냐. 핵심은 저는 이제 경기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네, 그렇죠. 2015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 경기 상황입니다. 2015년과 지금 현재 경기 사이클이 비슷한데 이제 차이점은 이제 부동산 경기에서 차이점이 굉장히 크고요. 네. 2015년에는 이 부동산 경기 자체가 이제 바닥 국면이었는데 뭐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하면서 가격이나 판매 이런 투자 지표가 바로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데 반해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뭐 금리 자체는 지금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통화나 그렇죠. 재정 정책 계속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거래량이 조금 회복되는 상황을 보였다가 다시 좀 이제 둔화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 자체가 2, 3년 전에 이미 중국 정부가 이 부동산 대형 기업들의 특히 헝다라든지 비구이항 같은 이런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을 했고 네, 결국에는 그렇죠. 지금 파산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남긴 이제 재고 물량을 소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4분기에 중국이 이제 금리를 한 번 정도 더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대도시, 뭐 상해나 북경 이런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렌트비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매수 심리가 저는 회복이 될 수 그쵸.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나 판매 이런 지표들이 플러스로 좀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올해는 좀 기술주 쏠림이 지속되더라도 내년에는 좀 소비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올해는 이게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중국 정부가 목표치 5%는 또 달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경기 하방 경기성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이런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자본 지출, 민간 기업이나 중앙 기업이나 중국 정부의 자본 지출을 확대를 해서 첨단 기술 네. 산업의 생산 투자 이런 수출을 좀 더 확대를 시키고 그러면서 경기 하방 경제성을 높인다는 거죠. 또 하나는 미중 관세 정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같은 이런 국산화 자립화를 더 강도 높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서 최근에 캠브리콘 중국의 대표적으로 이 GPU 기업인 캠브리콘이 그쵸, 굉장히 네. 많이 올랐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도 4분기부터가 이제 흑자 전환으로 전환이 되면서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중국의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기술주 쏠림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주 쏠림 현상, 집중 현상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는데 어쨌든 이게 전반적으로 좀 펴지려면 결국은 중국이 풀어야 할 숙제, 부동산 지표가 개선되어야 하고 경기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 내년에 대한 전망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중국의 어떤 첨단 기술이나 AI, 휴머노이드 산업도 정말 주목을 받고 있고요. 위원님, 저도 방송하면서 이 관련된 로봇이나 영상을 보면은 와, 정말 저만큼의 기술력이 나타난다고 싶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직접 관련 기업들 상반기에 탐방을 좀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네, 지난 4월에 AI와 그 로봇 기업의 또 대표적으로 이제 알리바바 그리고 이제 유니트리 기업을 네. 갔다 왔는데요. 네. 그 외에도 뭐 CCTV나 라이더 기업도 갔다 왔는데 전반적인 그런 상황들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놀라웠던 부분은 네. 전 산업 자체가 AI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굉장히 개발을 해서 그것들을 다 접목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 그러다 보니 중국은 AI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올해에 향후 3년간 지금 AI 인프라에 거의 한 3,800억 위안을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게 작년 기준으로 한 5배 정도 이미 증가를 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또 이를 상회할 수도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알리바바 주가 상승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주목받는 산업이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인데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보니 약간 전기차 산업 구조랑 많이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전기차에서 좀 우위를 점한 기업들이 향후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도 좀 선점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제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족 보행 로봇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 이제 이번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이런 상품들을 저렴하게 가성비 있는 그런 상품들을 내놓으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게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국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전반적인 첨단 기술 산업의 이 밸류체인, 공급망 자체가 다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기술 산업 이런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고요. 유니트리는 지금 조만간 IPO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쵸.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이 투자 관점에서 보면 저도 이제 향후 10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AI가 결국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그러면 네. 미국을 대적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그러면 이 중국에서도 관련된 기업들 네. 보면 뭐 AI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이 많을 텐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결국에 이들을 끌어올리는 핵심은 결국엔 AI 가속기. 가속기에서도 반도체 핵심 부분이 GPU나 이런 부분들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중국 정부가 사실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그 수입을 일부 이제 중단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GPU나 관련된 이런 수요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의 기업들도 많이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캠브리콘 이외에 다른 기업들도 이제 뭐 지금 IPO도 많이 준비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확산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무어스레드나 뭐 바이런 이런 GPU 네. 기업들이 지금 그렇죠. IPO를 준비 중인 상황인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음. 근데 투자를 할 때에는 저는 이제 개별 기업보다는 ETF에 좀 더 주목을 하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인덱스 측면에서는 과창판 50, 뭐 항생테크 이런 ETF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과창판 50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뭐 조정 시에 저는 매수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창판 50 같은 경우는 이 GPU뿐만 아니라 제약, 그다음에 항공 우주 이런 정말 핵심적인 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 외에 뭐 AI 테크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ETF도 최근 상반기 때 많이 출시가 됐던 상품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ETF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중국의 첨단 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저희가 긴 연휴를 보내고 나면은 앞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사중 전회에 대한 정말 관심도가 더욱더 커질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이 사중전에서 아마 15차 5개년 계획에 대한 그 로드맵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아마도 저는 한 세 가지로 크게 놓고 보면 우선 첫 번째로 산업 정책에 있어서는 AI, 부동산, 그다음에 반내권 정책. 반내권 정책은 가격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실시한 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철강, 화학, 그다음에 뭐 배터리 관련된 이런 공급 구조 조정을 어떻게 좀 강도를 가져가느냐 그게 좀 핵심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는 매크로 측면에서 이 5년간의 GDP 성장 목표치를 얼마를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14차 5개년 계획 때는 이 5개년 계획의 목표치를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수치를 발표하느냐 아니면은 뭐 4%로 하느냐 5%로 하느냐 그 수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치적인 그런 이슈 측면에서 대만 문제를 어느 정도 언급을 하느냐, 이제 하나의 중국을 좀 더 강조하느냐 이런 측면 그쵸.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저희가 아직은 그래도 미중 이 관세 협상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만큼 또 이제 월말에 있는 에이펙에 대해서도 기다리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뭐 대두 이 수입을 중국에서 중단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또한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이 에이펙 관전 포인트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제 관세 이슈 자체를 증시에서는 크게는 보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월에 이미 이제 100% 넘게 양국 모두 한 차례 이제 관세를 그렇죠. 올렸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결국엔 경기 측면에서 굉장히 부정적 이슈밖에 되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관세를 내렸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소소한 양국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핑퐁 게임이 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2018년에 1기 때와는 달리 중국 정부가 뭐 첨단 기술 산업이나 이런 히토류나 이런 협상 카드에서 좀 더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섣불리 또 이제 건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그쵸, 네. 판단됩니다. 아마도 지금 남아 있는 게 뭐 펜타닐이라든지 뭐 말씀하신 그다음 농산품 수입,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농산품 수입이나 중국이 이제 수입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펜타닐 같은 그런 부분에서 일부 이제 관세를 좀 더 인하하는 그래서 양국 간의 이런 부분들이 좀 의견이 맞으면 일부 이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11월 정도 이제 관세 형성이 본격적으로 되는 상황에서 아마 그런 얘기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오늘 전반적으로 연구위원님께 앞으로의 증시 전망,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내년에 이 반등 흐름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그에 앞서 4분기 투자 전략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사실 10월과 11월은 어떻게 보면 굵직한 정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의 빌미가 돼서 좀 뭐 일부 뭐 자금 흐름에서 좀 네. 변동성은 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좀 조정 시에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은 오히려 미중 협상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중국 정부가 반도체 뭐 자립화나 이런 국산화 전략을 더 강도 높게 진행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저는 이제 기술주나 관련주에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저희가 정치적인 빅 이벤트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당시에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위원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렇게 투자 전략 들을 수 있어서 참 기뻤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화 연결로도 이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오늘 신영증권 연구위원 성연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